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 표결. 새벽 1시, 가까스로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 참석자는 단 18명뿐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 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가 10분 뒤인 13분 다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6분부터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또 30분 뒤엔 중앙당사 3층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사이엔 추 의원이 11시 12분부터는 7분 넘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이후 22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가량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요청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 시각,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의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당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한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거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대통령 접견실 쪽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는데 이후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CCTV엔 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된 국무위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계엄 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최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CCTV엔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 상황이 담겼습니다. 대접견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입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가 국회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어떤 내용이 다른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술이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다시 조사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계엄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비상계엄 관련 문건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국무회의 후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고, 내란의 핵심 증거인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도 이를 읽지는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이 CCTV에서 내란 관련 문건이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과 엇갈리는 영상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계엄 선포는 사전에 몰랐고 알고 나서는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의 말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과 회동을 가진 삼청동 안전가옥 CCTV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계엄 당일 밤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전투 헬멧과 야간 투시경을 쓰고 소총까지 든 중무장 상태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3곳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은 700명이 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휴대폰을 빼앗고 출입이 통제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CCTV에 담긴 공포의 순간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습니다. 권총을 찬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계엄군은 전국 유권자 명부가 저장된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선관위 조직도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에는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인이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배후엔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 포승줄, 망치를 준비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선관위 2층 서버실로 가는 길목인데요. 계엄 이후 지문이 등록된 전산 관련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자신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3년 전 대법원이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수개표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음모론을 법정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마비시키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정이 지난 시각 참수부대로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2층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무처 직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면서 진입에 실패합니다. 계엄군은 잠시 배회했고 곧이어 지하 1층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김현태 단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사이 군인 한 명이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곧이어 2차례 깜빡이는 조명, 잠시 뒤 복도 조명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계엄군이 분전함 안에 있는 일반 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전력 공급을 끄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불과 5분여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하 1층 조명은 5분 48초 뒤에 다시 켜졌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현장에 있던 군인에게 계엄 해제안이 통과했으니 단전 조치를 풀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전원 스위치를 올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던 주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질서 유지였는데 전기를 왜 끕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707 특임단이 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정문을 통제하기 위해 단전 논의가 나온 것이라며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